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상임위를 떠난 지 몇 개월 됐습니다. 예, 정무위 간사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상임위를 옮겼는데 당에서는 이제 정책위 수석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많은 분들 뵈니까 좋네요. 우리 한서희 변호사님, 김재희 변호사님, 김감래 박사님, 그다음에 우리 윤종수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이한상 교수님, 또 나머지 분들도 그동안 한두 번 뵀는데 그동안 정말 정무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조언도 받았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법안도 만들고 또 재정법이라서 국회에서 공청회도 한번 했었습니다. 공청회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진도가 나갈 뻔했는데 대선이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훌쩍 1년 공청회 한 지가 1년 한 3개월 됐는데 1년 3개월 동안에 nothing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정무위 간사할 때 이걸 빨리 결실을 맺었어야 된다는 후회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오버래핑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 신성장 동력일 수 있고 우리 미래의 먹거리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것을 기반해서 그러한 코인들이 제대로 잘 거래될 수 있게끔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적 과제였는데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결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업권법을 만들지 못하고 특검법에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국회 논의를 통해서 특검법에 몇 가지가 반영되어 있죠. 자기 자금과 고객의 자금을 분리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뭐 테라루나 또 FTX 사건이 터져도 우리나라에서는 큰 고객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또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을 상장하지 못하게끔 발행 자체도 안 되죠. 발행 자체도 안 되고 상장도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아직 레버리지 거래가 안 되고 있죠. 그거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해외 거래소를 향해 가는 뭐 그런 단점도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업권법은 만들지 못했지만 특검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또 거래소를 좀 견실화하기 위해서 또 국제기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실명 계좌 확인을 받게 하고 정보보안 인증체계를 득하는 거래소의 많은 원화를 베이스로 한 결제를 허용하는 이런 또 거래소 체제 정비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투자가들의 관심을 갖고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립된 업권법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국회와 그다음에 정부의 저는 뭐 무능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책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찌됐든 몇 년 전부터도 이 주장을 했었고 법안도 가장 먼저 낸 의원 중에 하나인데요. 법이라는 게 현장을 먼저 리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현장의 에너지가 성숙되었을 때는 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국회와 행정부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 출발할 때는 아무래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을 법안에 담는다라는 소박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책임 소재에 대한 조금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 또 시장 참여자들은 또 이것이 만들어지면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무질서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게 정상적이냐 또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얼마든지 업권법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자율규제와 공시규제 두 가지 관점에서
닥사가 중심이 돼서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금융당국의 아직은 소극적이죠. 소극적이면서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적 성격의 닥사가 중심이 돼서 어느 정도 시장의 신뢰를 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선행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율규제 또한 법적 기반이 있어야만이 자율규제의 책임성이 보장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닥사가 나서서 법적 책임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먼저 상장 관련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제 닥사라는 게 거래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해상충 부분이 있겠죠. 과연 이해상충 조직에서 자율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금투협도 그런 부분입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중심돼서 만들어졌지만 이사회 구조도 내부 이사보다는 외부 이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내에 자율규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외부 인사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 닥사도 거래소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가버넌스 자체를 외부 인사를 많이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그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훨씬 더 담보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법적 기반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정보 비대칭성이 법적 기반이 없다 보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공시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겠죠.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처음에는 정기 공시 위주로 갔다가 그다음에 수시 공시, 최근에는 조회 공시 등등 해서 다양한 이제 공시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 사이드의 수준의 공시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정보 비대칭성이 현재 자본시장보다는 크다라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공시 체계 또한 상당히 중요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순차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갈 것인가는 고민이 되겠지만 공시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받아내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정말 제가 국회 들어와서 가장 단일 아이템으로 토론을 많이 한 주제가 이 바로 가상자산 암호화폐입니다. 아마 여야를 통틀어서 국회에서 진짜 제일 많이 한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해서 제가 토론에 올 때마다 미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뤄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모이신 전문가들께서 워낙 좋은 아이디어와 식견이 많으시기 때문에 힘을 합친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누구보다 더 먼저 적극적으로 법 제어가 이루어지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 전에 우리 이 시장이 제대로 성숙 발전되고 또 이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